안녕하세요. 프리뷰의 팀장입니다. 3월 27일 NBA 리뷰와 28일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BA 방송, 한 두 번인가 빼먹었는데, 뭐,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요.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하는 NBA 방송이, 뭐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도 계셔서 아마 뭐 좋아요 개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뭐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뭐 아프리카 방송이나 뭐 그런 거 뭐 별풍을 받고 뭐 그런 상황에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다른 방송하는 사람들은 뭐 별풍을 받고 뭐 그게 그들의 어떠한 동기부여라면 뭐 금전적인 요소, 금전적인 부분이 동기부여라면 저 같은 경우는 야 네가 하는 방송 정말 좋다. 그런 어떤 격려가 동기부여인데 만약에 제가 별풍을 받는 그런 뭐 아프리카 BJ 식으로 운영을 해서 음, 뭐 오늘 뭐 만 원, 2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요. 그럼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이. 예.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좋아요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별로 내 방송이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뭐 좋지 않구나라고 하는 상황에서 굳이 제가 방송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데 이제 국내 방송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런 거 보면 저도 좀 힘이 나고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NBA 방송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이 없으니 내가 뭐 굳이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좋지도 않은 방송 내가 해서 뭐 하나 뭐 어떤 분들이 댓글로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봤는데 뭐 너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거 한다고 그래서 뭐 제가 뭐 급여를 더 받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뭐 혜택이 더 있거나 뭐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저 당장 내일부터라도 방송을 다 안 한다 하더라도 제 급여에는 15난장 플러스 되는 요소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예, 안 하는 게 더 편해요. 다만 이제 방송을 그동안 해오는 동안 제 방송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건 압니다. NBA 방송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을 하게 된 이유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뭐 좋아요가 많지 않더라도 그래도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할 예정입니다. 좋아요가 빵개는 아니니까요. 빵개는 아니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는 건데 일단 효율성 문제에서 뭐 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굳이 내가 이걸 매일 해야 할 이유는 있나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경기 뭐 일단은 뭐 방송은 하지만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 근데 뭐 확실히 그 부분이 상당히 동기부여가 되고 안 되고는 있어요. 제가 이 NBA 이거 리뷰 프리뷰 하는데 방송은 뭐 2, 30분 하겠지만 준비하는 거는 최소한 5배 이상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에 제가 딴 거를 더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NBA 샬럿과 댈러스 얘네들 미쳤어요. 너무 못해요.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어빈과 돈치치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빈과 돈치치가 같이 경기해가지고 이긴 적이 한 3번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댈러스는 피해라. 댈러스는 피해라. 어,
내일도 댈러스 경기가 있나? 예, 있거든요. 이게 돈치치나 어빙이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A와 시카고 경기 저희가 어제 프리뷰안에서만 이제 프리뷰를 해드렸는데 이거 시카고 프랜승 사이드로 예상을 했죠. 예. 왜 시카고 프랜승 사이드로 예상을 했냐? 오늘 르브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졌죠. 예. 레이커스는 좋은 팀입니다. 좋은 팀인데 일단은 러셀이 없다. 예, 오늘 러셀이 결정하면 시카고 프랜승 사이드로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셀이 없으면요, 슈레더나 전 비즐리가 주전 구간으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슈레더가 주전 구간으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벤치 구간이 너무 허술해집니다. 예, 벤치 구간의 뎁스가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커스를 볼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시카고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벤치 구간이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뭐 드루먼드가 간만에 좋은 활약을 해줬고 화이트와 도슨무의 어떤 백코트 구간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맥쿼터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에 토론토와 워싱턴 어저께 저희 VIP 주력 픽이었습니다. 토론토가 브래들리 빌 빠진 워싱턴을 토론토가 상대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토론토가 무난하게 마인해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토론토는 완전체, 주전 구간 완전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애들 있죠. 걔네들. 예. 벤블릿, 그 다음에 시아캄, 그 다음에 아누노비, 반스, 포틀. 예, 얘네들 다 나와서 무난하게 승리했고. 올랜도는 저희가 어저께 이 프리뷰엔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렌치 바그너의 출장 여부를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근데 오늘 출장을 하면서 무난하게 승리해 줬습니다. 예. 역시 브루클린이 백코트가 좋지만 일단 올랜도의 어떤 백코트 라인 수비가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올랜도의 어떤 백코트 수비 자원들이 다 길쭉길쭉해서 브루클린 애들의 백코트 자원들을 수비하는데 그나마 용이한 상황이고, 일단 프런트 코트에서 클락슨 혼자지만 여기는 웬델 카터 주니어나 그다음에 프렌치 바그너, 특히 프렌치 바그너가 지금 올랜도에서 글쎄 에이스까지는 아니지만 왜냐면 올랜도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다양한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어요. 예, 누구 한 명 때문에 돌아가는 팀이 아니라 다양한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프렌치 바그너가 가장 돋보이고, 그다음에 웬델 칼터 주니어도 잘하고, 그다음에 백코트에서 펄츠나 해리스, 벤케로가 최근 조금 주춤하다는 점이 좀 아쉬운데 두루두루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게다가 이제 벤치 구간에서 모리츠 바그너, 그다음에 썩스 제가 봤을 때는 올랜도가 진짜 시간만 조금만 더 있었어도, 그러니까 경기만 조금만 더 있었어도 플레이인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경기력이 경기력인데 좀 아쉽다라는 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올랜도와 오클라호마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아쉽네요. 클리블랜드 무난하게 이겼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은 테이텀이 없는 상황에도 샌안토니오 이기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고, 그다음 이제 멤피스 같은 경우는 일단 애틀란타가 백투백 경기였다라는 점, 백투백 경기였어도, 이게 백투백 경기가 아니었어도 제가 봤을 때는 멤피스가 승리했을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멤피스가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이제 많이 돌아온 모습이고, 자모란트가 이제는 주전 구간에서 뜁니다. 예. 그동안 벤치 구간에서 뛰었었죠. 예. 근데 이제는 주전 구간에서 뛰면서 타이어스 존스가 다시 벤치 구간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 모란트와 베인의 어떤 백코트에서의 우위를 확실히 애틀란타보다는 가져갈 수 있었고, 영과 머레이, 그 다음에 모란트와 베인, 전 당연히 모란트와 베인입니다. 예. 모란트와 베인이 저는 더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잭슨 주니어가 최근 폼이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이 잭슨 주니어를 제어할 수 있을 만한 카펠라가 제어할 수도 있겠지만, 카펠라와 콜린스 제어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잭슨 주니어가 최근의 폼만 본다면
이들보다는 조금 더 폼이 좀 좋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벤치 구간에서 확실히 앞서 있죠. 캐너드. 지금 멤피스 벤치 구간 에이스는 캐너드입니다. 캐너드. 던지면 다 들어가요. 예, 캐너드. 그다음에 타이어 존스. 그다음에 알다마. 이런 좋은 선수들이 있다라는 면에서 벤치 구간에서 이 4점 차이는 아마 오늘 경기 벤치 구간에서의 어떠한 승리가 이 4점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틀랜드 오클라호마가 승리할 줄 알았지만 훨씬 더 큰 점수차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오늘 포틀랜드가 3점 슛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예. 자, 누구냐? 릴라드가 빠진 상황에서 오클라호마가 무난하게 승리할 줄 알았는데 3점 슛이 포틀랜드가 오늘 너무 잘 들어가면서 오클라호마가 그렇다고 고전까지 한 경기는 아니었거든요. 고전까지 한 경기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틀랜드가 나름 잘 비벼줬다. 예, 포틀랜드가 나름 잘 비벼줬던 경기였고 특히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벤치 구간에서 레디시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면서 레디시가 아니라 리틀 죄송합니다. 예, 레디시는 못했어요. 예, 리틀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면서 벤치 구간에서의 어떠한 열세를 어느 정도 상쇄해 주었다. 예. 그리고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는 쉐이가 잘했고 기디도 잘했고 그 다음에 간만에 이제 벤치 구간에서 조가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그 다음에 골스와 미네소타 경기는 상당히 저득점 경기인데 예. 이 경기는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이거를 어저께 제가 왜 저희가 프리뷰에서 프리뷰를 못했냐면은 에드워즈랑 타운스가 GTD였어요. 예, 그래서 둘이 모두 나온다면 저는 미네소타 사이드로 봤어요. 예, 방송을 했으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자, 콘니, 에드워즈, 그 다음에 여기는, 골스는요, 커리와 디비첸조, 이렇게, 경기, 백코트에서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백코트에서 골스가 탐승까지 가세를 한다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지만 이 프론트 코트만큼은 확연하게 미네소타가 앞섭니다. 프론트 코트에 고베어 있죠. 그 다음에 타운스 있죠. 그 다음에 리드 있죠. 이 모두 3명이 스코어러 역할도 해주면서 수비도 좋아요. 예, 반면 골스는 쿠밍가와 이제 벤치 구간이지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린과 룬인데 그린과 룬이는 수비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득점력은 좀 약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만약에 에드워즈와 칼 앤서니 타운스가 나온다면 미네소타가 저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았던 경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물론 커리가 좀 부진했어요. 커리가 부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네소타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한다면 미네소타의 백코트 수비들이 커리를 잘 봉쇄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네소타는 당분간 예의주시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경기는 오전 경기를 다 날리겠습니다. 예, 오전 경기를 다 날리겠습니다. 이거 인디애나 댈러스 굳이 보라면 저는 인디애나 보겠습니다. 예. 왜냐면 댈러스 최근 폼이 너무 안 좋잖아요. 거기다 돈치치 안 나오는데 할리버튼이랑 터너가 나온다? 전 인디애나 봅니다. 할리버튼과 터너가 나온다면요. 네, 둘 다 GTD인 상황이고 디트로이트 미러키는 이거를 마헨을 보느냐 안 보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지금 한 15점 정도가 핸디가 잡혀 있는데 디트로이트는 항상 모든 애들이 GTD나 아웃이에요. 예. 그리고 미러키 같은 경우는 야니스, 그 다음에 크라우더가 오늘 GTD인데 만약에 야니스가 제가 봤을 때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야니스가 나올 것 같은데 미러키 마인승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너무 15점이나 돼가지고 예, 전 미러키 마인승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분석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뉴욕과 휴스턴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젤런 브론슨이 또 이제
GTD예요. 예, 젤런 브론슨이 GTD고 이제 휴스턴은 백투백 경기인데 이 경기는요. 최근 미첼 로빈슨이 안 좋아요. 예. 그다음에 하르텐슈타인도 안 좋아요. 뉴욕이에요. 예. 그런데 휴스턴의 자바레 스미스와 생군이 나름 폼이 좀 좋은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너무 백투백 경기기는 하지만 그리고 12.5점 정도라면은 글쎄요. 이 백투백만 아니었어도 이 휴스턴 프랜승이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일단 젤런 브론슨의 출장 여부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타와 피닉스 이 경기도 지금 피닉스 에이튼이 GTD거든요. 예, 피닉스는 지금 에이튼이 GTD인데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요. 에이튼이 GTD 나올 것 같고 유타는 마카넨이 GTD입니다. 예. 자, 이 경기는요. 백코트만 봤을 때는요. 뭐 100% 피닉스가 앞서 있습니다. 허튼 터커와 아그바지, 그 다음에 여기 피닉스에는 크리스 폴과 부커, 당연히 피닉스 쪽이 앞서 있죠. 벤치 구간도 카메론 페인이 있고, 유타는 뭐 딱히 내세울 만한 볼핸들러가 없습니다. 예. 뭐 많이 앞서 있습니다. 피닉스가 백코트에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유타가요, 직전 세크라멘토와의 경기에서도 제가 이 경기를 봤는데, 유타가 올리닉과 캐슬러의 폼이 좋습니다. 지금요. 예. 올리닉과 캐슬러의 폼이 좋은데 마카넨까지 오늘 경기 가세를 한다? 그러면 피닉스의 이 페인트 존과 이 프론트 코트가 무너질 확률이 있습니다. 에이튼 혼자 이 세 명을 못 막아요. 예. 캐슬러, 올리닉, 마카넨을 에이튼 혼자 수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매 포지션 유타가 페인트 존을 충분히 괴롭힐 수 있을 만한 저력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경기는 만약에 마카넨이 결장을 한다. 그러면 피닉스가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 마헨까지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마카넨이 출장을 한다. 그러면 전 유타 프랜승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백코트에서 폴과 부커가 던지는 샷이 뭐 다 들어가는 거 아니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유타는 확률이 높은 페인트 존을 공략하고 있는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타가 그 부분에서만큼은 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유타의 최근 페인트 존 득점이 55점입니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피닉스는 페인트 존 실점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8.4점이나 됩니다. 예. 이거를 득실 마진으로 뭐 약간 좀 단순하게 유타와 피닉스의 득실 마진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15점이에요. 15점. 즉 이 페인트 존에서 유타가 15점의 어떠한 득실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카넨의 출장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피닉스가 최근 3점 감은 나름 괜찮은 모습입니다. 3점 감은 괜찮은 모습이고 유타의 어떤 실점, 최근 실점이 좀 많다라는 것도 오늘 피닉스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마카넨이 출장하면 저는 프랜승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타의 프랜승, 마카넨 출장 시 결정 시는 유타 마앤승, 피닉스 마앤승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덴버와 필라델피아 경기는 일단 패스입니다. 일단 필라델피아의 엔비드와 하든이 GTD, 예, 엔비드와 하든이 GTD인데 제가 봤을 땐 최근 좀 필라델피아가 조금 힘을 빼는 것 같습니다. 예, 힘을 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가 플레이오프는 이제 확정이 됐죠. 예, 확정이 된 상황에서 글쎄요, 굳이 무리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생각을 하고, 왜냐면 필라델피아가 3위를 하든 4위를 하든 글쎄요, 뭐 이게 큰 뭐 그런 게
없지 않나. 뭐 뉴욕과 경기를 하건 브루클린과 경기를 하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최근 보면은 예, 힘을 좀 많이 빼는 모습이에요. 예, 선수들의 출장도 그렇고요. 오히려 덴버가 오히려 힘을 뺐으면 빼도 더 뺄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이 두 팀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풀업이 확정된 상황에서 굳이 뭐 무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상황에서는 덴버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클 포터만 지금 GTD인데 지금 내일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일단 패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포틀랜드와 뉴올리언스 경기. 포틀랜드는 오늘 경기 릴라드가 GTD인데 이 경기는 이제 릴라드의 출장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릴라드가 GTD죠. 예, 뉴올리언스 마인승 릴라드 결장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음, 지금 뭐 프론트에서도 저기 포틀랜드 지금 저기 누구야? 포틀랜드 지금 프로 못 가면 릴라드를 굳이 출장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너키치도 지금 GTD인 상황이고, 뭐 에퍼니 시먼스도 지금 GTD인 상황이고, 뭐 누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릴라드입니다. 여긴 릴라드 원맨 팀이에요. 예. 반면에 지금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는 맥컬럼 폼 좋죠. 직전 경기 머피 클리퍼스와의 경기에서 3점 12개 던졌는데 10개 들어갔어요. 잉그램 폼 좋죠. 발렌슈나스 뭐 페인트 존에서 경쟁력 있죠. 뉴올리언스가 무난하게 승리하는 경기입니다. 다만 제가 포틀랜드 경기를 프리뷰를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릴라드가 무섭다고. 예. 50점씩 넣는 애가 안 무서운 게 이상하죠. 예, 50점씩 넣는 애가. 근데 이제 오늘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의 어떠한 부활을 위해서라도 릴라드가 오늘 경기 안 나와서 내일 경기는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굳이 또 릴라드가 나올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요, 릴라드의 출장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릴라드가 오늘 출장을 한다면 그냥 뉴올리언스 승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결정을 한다면 마인슨까지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릴라드의 출장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뭐 지금 여기 릴라드뿐만 아니라 뭐 너키치도 못 나오고 있고 엠퍼니 사이먼스도 못 나오고 뭐 좀 여기 뭐 GTD가 너무 많아요. 예. GTD가 많은 상황에서 뉴올리언스는 최근 폼이 너무 좋다. 직전 클리퍼스와의 경기에서 3점 적중률 64%. 미쳤죠. 64%면. 예. 게다가 뭐 맥컬럼, 그다음에 머피, 잉그램 다 펌이 좋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뭐 뉴올리언스를 안 갈 이유가 없죠. 릴라드의 출장 여부를 확인하시고 승을 가실지 마인승을 가실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크라멘토와 미네소타 경기. 이 경기는 팍스가 지금 GTD입니다. 디어런 팍스가 GTD인데, 자, 만약에 이 경기 팍스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 경기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지금 팍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세크라멘토는 팍스와 휴어턴인데 여기는 콘니와 에드워즈예요. 근데 만약에 팍스가 빠진다면은 백코트에서의 우위가 이쪽 미네소타 쪽으로 확 기울어집니다. 예. 팍스가 있고 없고가 오늘 경기 많은 어떤 경기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네소타의 프론트 코트가 너무 좋아요. 자, 앤서니 타운스 칼 앤서니 타운스 있죠. 그다음에 루디 고베어 있죠. 물론 여기 세크라멘토는 사보니스가 있습니다. 사보니스가 있는데 물론 키건 머레이도 있어요. 하지만 키건 머레이 정도는 미네소타의 맥다니얼스가 충분히 수비할 수 있고 타운스가 수비할 수 있는 정도이고, 사보니스가 쉬는 구간에서 미네소타한테 프론트 코트가 충분히 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벤치 구간에서도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직전 경기 세크라멘토에 벤치 백코트 에이스인 몽크가 퇴장을 당했어요. 왜 퇴장을 당했냐면 파울 안 불어준다고 심판한테 징징거리다가 바로 퇴장 당했거든요. 그만큼 몽크가 최근 안 좋아요. 예, 몽크가 안 좋은데 지금 여기 누구야?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최근 뭐 알렉산더의 백코트에서의 어떤 폼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론트코트에 리드마저 있잖아요. 예. 세크라멘토의 프론트코트에서의 어떤 빅맨 자원은 리드를 견제할 수 있을 만한 빅맨 자원이 없습니다. 앤서니 타운 하나 복귀했는데 전반적으로 미네소타의 뎁스가 매우 두터워진 느낌입니다. 예, 매우 두터워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3월 5일날 이날 미네소타가 승리했잖아요. 이날 타운수가 없었고요. 세크라멘토는 팍스가 출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네소타가 승리했어요. 예, 원정이었죠. 이런 걸 보았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 만약에 이 경기가 팍스가 출장을 한다 하면은 그냥 미네소타 프랜승만 보시고 팍스가 결장을 한다 용자분들은 미네소타 승까지 보는 게 맞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경기 미네소타가 백투백 경기라는 어떤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미네소타의 경기력이 상당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앤서니 타운스가 복귀하면서 상당히 경기력이 좋아졌고 백코트와 프론트코트의 밸런스가 최근 매우 좋습니다. 굳이 미네소타의 지금 변수를 찾자면 백투백이라는 점, 그 다음에 콘니입니다. 콘니의 기복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이 부분만 오늘 경기에서 조금만 극복을 해준다면 전 미네소타가 충분히 프랜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팍스가 있으면 다득점, 팍스가 없으면 저득점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클리퍼스와 시카고 경기입니다. 오늘 다 프랜승이네. 이것도 프랜승이에요. 예, 이것도 시카고예요. 시카고 오늘 레이커스 상대로 매우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죠. 전반적으로 모든 선수들이요. 예.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오늘 르브론 제임스가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너무 부진했어요. 예, 앤서니 데이비스가 너무 부진했고 어제 경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경기 저기 누구야? 이 경기 레이커스의 러셀이 안 나오면 시카고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러슨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카루소가 시카고는 출장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카고의 수비 조직력이 훨씬 더 돋보였던 경기였고 그 다음에 지금 시카고 같은 경우는 라빈, 드로잔, 부셰비치 이 세 명이 잘해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경기는 이 벤치 구간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카고가 드러먼드, 그 다음에 화이트, 도순무가 이 벤치 구간에서도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어떤 시카고 전반적인 팀의 경기력이 많이 향상된 느낌입니다. 물론 이때부터 꾸준히 잘해 주었고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서는 패했었는데 이 패한 경기는 나눠먹기 경기, 예, 화요일, 목요일, 20일, 23 그리고 나머지 경기는 다 지금 시카고가 원정 경기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경기 뭐 이동 없죠. 이동 없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경기장에서 클리퍼스와 경기를 하고 클리퍼스는 조지가 빠지면서 이 경기 오클라호마 경기에서 레너드가 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었는데 이것도 뭐 나눠 먹는 경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26일날 일요일날 경기죠. 클리퍼스 레너드가 폼이 너무 안 좋았어요. 뭐 레너드 폼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뭐 웨스트브룩은 뭐 시도 때도 없이 턴오버하고 슛은 던지는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뭐 아무것도 안 된 경기였습니다. 26일날 클리퍼스 경기는 예. 백코트 수비도 안 되고 뭐 그렇다고 주바치가 페인트존에서 수비가 잘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된 경기였습니다. 지금 현재 백코트에서의 경쟁력을 본다 그러면
여기는 베벌리와 카루소고 여기는 웨스트브룩과 고든인데 웨스트브룩과 고든이 조금 앞선다라고 보이겠지만 수비까지 플러스를 해 본다면 수비는 시카고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베벌리와 카루소가요. 그리고 웨스트브룩 이제는 못 믿겠습니다. 진짜 웨스트브룩 너무 못해요. 진짜 너무 못하고 그 다음에 고든의 어떤 3점 적중률은 상당히 좋지만 일단 볼 핸들러 역할로서의 어떤 고든은 좀 아쉽다라는 점. 그러면 백코트에서는 지금 현재 두 팀이 고만고만 하거든요. 백코트에서는 고만고만한데 오늘 경기는 이 3, 4, 5번 포지션에서 승부가 결정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클리퍼스는 레너드, 모리스, 주바치. 그 다음에 여기 시카고는 라빈, 윌리엄스, 부시에비치인데 저는 시카고가 더 좋아 보여요. 모리스 요새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리스는 없는 게 난데 그냥 주구장창 쓰고 있습니다. 그냥 모리스를. 그런 상황에서 시카고는 라빈과 윌리엄스, 부시에비치가 라빈은 최근 완전 핫핸드입니다. 폼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윌리엄스도 준수하며 부시에비치도 제목 충분히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근 3점감 클리퍼스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시카고가 지금 클리퍼스보다 훨씬 더 좋은 3점감을 보이고 있고 시카고 최근 3점 허용률이 31%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페인트존에서의 어떤 페인트존에서의 실점도 44실점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가.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 스탯만 놓고 본다면 클리퍼스보다는 시카고가 더 앞서는 모습이고 주전 구간에서도 시카고가 앞서고요. 마이너스 3점. 벤치 구간에서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점 정도 클리퍼스가 우위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기는 시카고가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자께서는 시카고 승, 저같이 쫄보는 시카고 프랜승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이 두 팀의 백코트나 프론트코트에서의 어떤 수비 집중력은 좋다고 여겨지면서 저득점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시카고가 아예 승리를 해버리는 경기라면 이게 다득점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카고 프랜승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이 프리뷰 글들을 모두 다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회원 가입 방문 바라며 멤버십 가입, VIP, 쿠퍼, 그 다음에 골드 많은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고 또 NBA 방송을 또 언제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오늘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동기부여를 강하게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내일 오후 경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프리비엔 M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